오늘은 이슈가 될 만한 대선 소식으로 루디 줄리아니 트럼프 변호사의 4개 주에 대한 소송의 예고와 결국에는 조지아와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그들의 선거 결과 인증을 철회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이 진전되면 그때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대선의 마지막 접전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월 6일 합동회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자료는 주류 언론 Forbes와 NPR이 바라본 1월 6일 합동회의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메인 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다가오는 합동회의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회의의 의장을 맡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역할이 헌법에 따라서 아주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2020년 대선은 여러모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1월 6일 합동회의가 너무나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미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을 선거인단 집계를 통해서 발표해주는 시간이 바로 합동회의의 시간이었는데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때 1월 합동회의의 의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오바마의 부통령이자 퇴임하는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1월 6일 합동회의 현장을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그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The state of the vo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 delivered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 is as follows.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to vo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538, of which a majority is 270. Donald Trump of New York has received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304 votes. Hillary Clinton, the state of New York, has received 227 votes. The whole number of the electors appointed to vote fo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538, of which 270 is a majority. Michael R. Pence of the state of Indiana has received fo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305 votes. Tim Kaine of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has received 227. 네, 사실 이 영상의 뒷부분에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의 기사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든을 지지하는 주류 언론 중 하나인 Forbes와 그리고 NPR이 이야기하는 1월 6일 합동회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해당 기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올라온 글입니다. 헤드라인만 영어로 읽겠습니다. Here's why Mike Pence can't overthrow Biden's win, despite what Trump may hope.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타도할 수 없는 이유, 트럼프가 그것을 바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패배에 대한 반전을 필사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다음 달 있을 의회에서의 선거인단 투표 집계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가지게 될 모호한 헌법적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연방법은 펜스에게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역시 주류뉴스답게 바이든 쪽으로 편향되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요소 몇 가지를 포인트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상원과 하원은 1월 6일 합동회의에서 만나 선거인단 투표를 공식적으로 집계할 것이며 이곳에서 펜스 상원의장은 통상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 행사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에는 바이든의 투표를 인정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지난 수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이 승리한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합법적으로 불법 처리하여 해당 투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선거인 리스트를 다시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리트윗했다. 이 부분은 MQTV에서 한번 거업을 했었죠. 세 번째 포인트. 1월 6일 CNN과 엑시오스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펜스 부통령의 책임에 대해 자문위원들에게 묻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아직 취하지 않았다. 네 번째 포인트. 실제로 선거인단 절차에서 펜스 부통령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 그는 합동회의의 의장으로서 각 주의 선거인단 서티피켓을 열어서 공개해야 하며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헌법은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인단 대표단이 보낸 모든 증명서를 공개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1887년 선거인 계수법 Electoral Count Act에 따르면 그는 서티피켓에 해당하는 모든 종이를 전부 개봉해야 하며 그 뜻은 그가 스스로 선거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이번 대선의 경우 몇 개의 경합주에서 대체 선거인단도 함께 제출이 되었으므로
펜스는 그 봉투도 열어보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수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의 리트윗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수요일인 12월 23일까지 펜스 부통령은 연방법에 따라 불법으로 뽑혀진 경합주의 바이든 선거인단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법은 사실 그 부분이 아니라 늦게 지연되어서 도착하는 선거인단 서티피켓에 대한 부통령의 권한을 나열하고 있을 뿐 펜스에게 그 외에 권한을 부여하진 않는다. 근데 이렇게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 측의 법에 대한 해석과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에서도 인정하는 한 가지는 경합주에서 12월 14일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뽑았던 대체 선거인단 투표가 유효해질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포브스의 분석에서는 주요 인용을 통해서 전직 상원 역사학자인 도널드 리치가 뉴욕타임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적어놓았습니다. 펜스의 역할은 크지 않으며 그냥 선거인단 봉투를 개봉해서 결과를 육성으로 읽어주는 것이 그의 역할의 전부다.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를 대비해서 주의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다른 글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펜스가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를 마음대로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만약 한 명의 상원과 한 명의 하원 의원이 각 주마다 제출된 선거인의 이의를 제기한다면 상하원은 각각 나뉘어서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를 하게 된다. 몇몇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바이든 선거인단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나섰고 상원 의원 한 명이 이들과 함께 나서야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 부분에서는 공화당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바이든의 표에 이의 제기를 한다면 뒤집힐 가능성이 생기지만 하원은 이미 민주당이 잡고 있고 상원 또한 최근 미치 맥코넬이 바이든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가능성은 낮아진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브스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이크 펜스의 역할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트럼프가 결과를 뒤집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간중간 그 반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열어둘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 추천한 또 다른 주류 언론인 NPR 뉴스의 한 부분을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음에도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한 가지 부분이 담긴 글이 또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만약 합동회의 때 기존의 선거인 투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성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하원이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당연히 민주당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하원은 바이든 선거인을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펜스가 최소한 동점 표결을 하여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원에서는 무조건 트럼프 선거인이 뽑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열정과 자신감 그리고 그들이 풍겨내는 굽히지 않는 모습이 상원 의원들로 하여금 용기 있게 트럼프 편을 들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류 언론에서도 인정하는 몇 가지 사실은 첫 번째, 이날 합동회의 때 바이든 선거인단의 이의를 제기할 트럼프 층의 공화당 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토론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상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며 만약 트럼프가 기세를 몰아서 상원 의원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결국 대선의 결과 발표가 지연될지도 모른다. 즉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생길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이 기사에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월 6일 합동회의 당일에 현장에 모이는 수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환호와 또 응원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상원 의원들의 용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오늘 주류 언론의 1월 6일 합동회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물론 그들은 마이크 펜스의 헌법적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제한적인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의 편을 많이 들어줄수록 이 대선의 결과는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아직 남았다는 사실은 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포브스 기사로 다시 돌아가서 이 기사는 재밌는 여담을 하나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tangent, 여담이라고 적혀있죠. 4년 전 2016년 대선 합동회의 때 의회가 트럼프의 승리를 승인했을 때 의장을 맡았던 사람은 오바마의 부통령이자 당시 퇴임하는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었다. 소수의 하원 민주당원들이 트럼프의 선거인단에 반대를 제기했고 바이든은 그들을 무시하고 결국엔 트럼프를 승리로 말하며 합동회의를 종료시켰다. 네, 그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state of the vo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 delivered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 is as follows.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to vo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538, of which a majority is 270. Donald Trump of New York has received,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304 votes. Hillary Clinton, the state of New York, has received 227 votes. The whole number of the electors appointed to vote fo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538, of which 270 is a majority. Michael R. Pence of the state of Indiana has received, fo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305 votes. Tim Kaine of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has received 227. President Arms are removed. From the gallery. In order. House.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has received 227 votes. Elizabeth Warren,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received 2. Maria Cantwell, the state of Washington, has received 1. Susan Collins, the state of Maine, has received 1. The purpose of this joint session having been concluded pursuant to the Senate Concurrent Resolution 2 of the 115th Congress, the chair declares the joint session dissolved. 네, 오늘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엠킴TV 하루 이슈